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시절에도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든 게 있다. 그래서 어제 아까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수뇌부가 열람을 했더라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건. 그리고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개헌 문건 뭐 못지않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거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공개를 한 다음에 얘기를 일단 해야 내용을 되지 봐야 될 것 않을까 같아요. 싶네요. 예. 일단 그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 그냥 보고 지금 거랑 그 비슷해. 라고만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같이 공개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무사도 당시에 군 내부에 쿠데타와 같은 이상현상이 있는지를 기무사가 들여다보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건 만들었다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예. 군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들여다보는 걸 기무사가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왜 개헌 문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결과 일부를 발표를 했죠. 예. 일부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무사 TF에서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꾸렸는데 그 팀 이름을 미래방첩 연구팀인가 TF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건 개헌과 관련된 통상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름도 문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고 네. 인력 예산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것도 별도로 청구를 했습니다.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 이 군내 컴퓨터도 전산망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산망하고 분리한 상황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 다 지우고 그 팀을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상적인 업무인가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상황에 연결시켜서 그때도 기무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문건 공개 이전이라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야 이거 유출시킨 거 기밀 유설 아니야? 네. 하면서 청와대 김부겸 대변인도 뭐 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른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분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기밀문서 아니고 통상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방부에서 만든 거다. 네. 비밀문서라고 찍기만 찍었지 실제로 인가 기밀 처리를 안 했던 거다. 그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게 기밀인데 누설했다고 하시니까 뭘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좀 헷갈리죠. 예, 그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이 개헌 문건이 진짜 실행계획이었으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까지 김성태 원내대표의 스탠스는 요 정도까지는 이게 무슨 실행계획이야. 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번에 나온 기무사 문건은 뭐 다소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 문건을 가지고 지금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지금 그 전 정권 보수 정권하고 짬짬이를 해서 나중에 마치 뭘 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음모다. 약간 이게 어찌 보면 김성태 대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이번에 사실 소위 말하면 촛불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거의 종북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봐도 좀 약간 이건 좀 해도 너무하는데? 라고 했던 게 뭐 진보 인사들, 진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을 해서 국회 의결적으로 미달시켜서 계엄 해제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음에. 그 부분은 아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하는데 그 백승주 의원도 그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라는 네,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 이건 정말 그 내라는 뭐에 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건인지 과거에 그냥 지금 본인이 보고 나와서 그리고 거기에 계엄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동일한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좀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물타기로 보이고 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안 좋게 비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사실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또 하나 다른 걸로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오간 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설전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뭐 위수령 문건도 시작을 했고 개헌령 문건도 시작을 했던 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여당이나 청와대와 뭐 예를 들어서 유착이 돼 있고 뭐 국방부가 어떤 음모가 있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치면은
여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게 맞지 왜 뜬금없이 이 사단법인 운영하는 민간인을 이렇게 공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간 단체다 보니까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에 그렇죠. 더 적절하다고 오히려 더 보지 않았을까요? 적절하다. 근데 그러면 이 민간 단체 물론 이제 또 이 임태훈 소장이 과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예, 예. 의원시청도 했었던 그리고 예. 민주당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전력은 있는데 어찌됐든 2009년도부터 군인권센터를 운영을 해가면서 뭐 윤일병 사건도 폭로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쪽으로서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도가 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제보할 때는 마치 군 인권센터밖에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동안.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뭐가 가슴 아프냐면 안보를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 군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군 인권센터가 국가기관인지 알고 계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 군 인권센터에 이 임태훈 소장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동이 되었다는 네. 거를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임태훈 소장이 제2의 인권센터 만들려고 얘기했죠.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시민단체인데 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윤일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고가 난 사람들이 제보를 받지만 이번 건은 좀 문건이니까 예. 이게 그쪽으로 이게 흘러 들어갈 문건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어쨌건 이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딱 보니까 소영무 장관이 마리논 그 유가족들 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 그 소영무 장관을 보조하는 그 수행하듯이 하니까 이게 저쪽이랑 얘기해서 이게 이쪽에서 터트리는 게 좀 민간에서 터트리는 거니까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느꼈겠구나. 라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자가 발전하는 중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임태훈 소장이 그 행동한 것도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무 장관 수행한 것처럼 그거는 진짜 보이는가요? 온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엄중한 내용의 문건을 폭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마치 정부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무언가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자꾸 보여주는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송영무 장관을 수행했다는 식으로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안 보면 비춰졌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임태훈 소장은 유가족들하고 뭔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나와요.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아마 이런 부분인 거죠. 송 장관이 그때 한번 설화를 입은 게 그 의전 때문에 짜증이 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설화를 입었는데 실제로 이제 유가족 분들이 짜증이란 말씀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짜증나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데 보니까 유족들을 상당 부분 이 임태훈 소장이 그 유족들의 얘기를 취합을 해서 의사 전달을 잘 되도록 중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군에서 사고 발생하면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임태훈 소장이었어요. 어느 사건 사고 현장이나. 그러니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왔었을 때 유가족들과의 입장 조율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 짜증내지 말라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 역할을 왜 그분이 장관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방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라 시민단체 아니 수행한 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뭔가 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일을 잘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유가족들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맡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간단하게 확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님 만나기 전에 아까 무례하지 않게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이 사실상 민간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이제 군대 그 내에 있는 인권에 관련된 것 제가 이분이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분이 여기까지 나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오해살 행동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왜 국방부 장관이 거기 현장에 가는데 그 바로 사진은 다 국방부 장관 옆에서 찍혀 있어요. 그 영상만 봐도 불필요하게 오해살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족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민원은 임태훈 소장이 듣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 옆에 수행하는 사람 들어있죠. 아니 옆에서 수행하는 그거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 이거는 적절하다고 하기는 힘든 아니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사건을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명된 게 없다라는 거죠. 오해를 하면
오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언론사에서 간단하게 취재하면 돼요. 유족분들에 가서 임태훈 소장님하고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길래 임태훈 소장이 나와서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국방부 장관하고 유착이 됐다라고 비판을 할 거는 그건 또 너무 근거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유착의 비판은 자유한국당이 한 거고. 네, 그렇죠. 그 백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백 변호사를 비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아까 처음에 그 양모모 변호사 그 얘기한 거에 앙심 땡땡.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좁아요, 은근히. 싱글한 느낌이라면서요. 자 이제 정리할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거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곰곰이 저렇게 보는데 어딘가에선가 예. 관련된 판사분의 이름하고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거봐. 전화했는지 식사 자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돌려서 얘기해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상황에 연결시켜서 그때도 김무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문건 공개 이전이라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야 이거 유출시킨 거 기밀 유설 아니야? 네. 하면서 청와대 김부겸 대변인도 뭐 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다른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분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기밀문서 아니고 통상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방부에서 만든 거다. 네. 비밀문서라고 찍기만 찍었지 실제로 인가 기밀 처리를 안 했던 거다. 그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게 기밀인데 무설했다고 하시니까 뭘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좀 헷갈리죠. 예, 그럼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작성된 기무사 문건이 개혁 네. 문건이 진짜 실행 개혁이었으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까지 김성태 원내대표의 스탠스는 요 정도까지는 이게 무슨 실행 계획이야. 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번에 나온 기무사 문건은 뭐 다소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 문건을 가지고 지금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지금 그 전 정권 보수 정권하고 짬짬이를 해서 나중에 마치 뭘 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음모다. 약간 이게 어찌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이번에 사실 소위 말하면 촛불 집회를 하는 시민들을 거의 종북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봐도 좀 약간 이거 좀 해도 너무하는데? 라고 했던 게 뭐 진보 인사들, 진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을 해서 국회 의결적으로 미달시켜서 계엄 해제도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음에. 그 부분은 아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하는데 그 백승주 의원도 그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라는 네,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 이건 정말 그 내라는 뭐에 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건인지 과거에 그냥 지금 본인이 보고 나와서 그리고 거기에 계엄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동일한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좀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물타기로 보이고 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안 좋게 비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사실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최근 며칠 사이에 또 하나 다른 걸로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오간 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의 설전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을 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이 뭐 위수령 문건도 시작을 했고 개헌령 문건도 시작을 했던 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죠. 주도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여당이나 청와대와 뭐 예를 들어서 유착이 돼 있고 뭐 국방부가 어떤 음모가 있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치면은 여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게 맞지 왜 뜬금없이 이 사단법인 운영하는 민간인을 이렇게 공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간 단체다 보니까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오히려 더 보지 않았을까요? 적절하다라. 근데 그러면 이 민간 단체 물론 이제 또 이 임태훈 소장이 과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신청도 했었던 그리고 민주당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전력은 있는데 어찌됐든 2009년도부터 군인권센터를 운영을 해가면서 뭐 윤일병 사건도 폭로를 했었고 끊임없이 이쪽으로서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도가 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제보할 때는 마치 군 인권센터밖에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은 유가족들하고 뭔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걸로 나와요.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저하고 얘기 나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아마 이런 부분인 거죠.
송 장관이 그때 한번 설화를 입은 게 그 의전 때문에 짜증이 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설화를 입었는데 실제로 이제 유가족분들이 짜증이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짜증나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는데 보니까 유족들을 상당 부분 이 임태훈 소장이 그 유족들의 얘기를 취합을 해서 의사 전달을 잘 되도록 중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군에서 사고 발생하면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임태훈 소장이었어요. 어느 사건 사고 현장이나. 그러니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왔었을 때 유가족들과의 입장 조율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왜 짜증내지 근데 말라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근데 말은. 그 그러니까 역할을 그 역할을 왜 그분이 장관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방부 아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라 시민단체 아니 수행한 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뭔가 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일을 잘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유가족들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취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맡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간단하게 확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님 만나기 전에 아까 무례하지 않게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이 사실상 민간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이제 군대 그 내에 있는 인권에 관련된 것 제가 이분이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분이 여기까지 나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오해살 행동을 뭐하랍니까? 그리고 왜 국방부 장관이 거기 현장에 가는데 그 바로 사진은 다 국방부 장관 옆에서 찍혀 있어요. 그 영상만 봐도 불필요하게 오해살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소추 시절에도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든 게 있다. 그래서 어제 아까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자유한국당 수뇌부가 열람을 했더라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건. 그리고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 개헌 문건 뭐 못지않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거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공개를 한 다음에 얘기를 일단 해야 내용을 할 봐야 될 것 것인데요. 같아요. 예. 일단 그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 그냥 보고 지금 거랑 거의 비슷해. 라고만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같이 공개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기무사도 당시에 군 내부에 쿠데타와 같은 이상현상이 있는지를 기무사가 들여다보려고 했었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건 만들었다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예. 군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들여다보는 걸 기무사가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왜 개헌 문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결과 일부를 발표를 했죠. 예. 일부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무사 TF에서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꾸렸는데 그 팀 이름을 미래방첩 연구팀인가 TF인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건 개헌과 관련된 통상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름도 문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고 네. 인력 예산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것도 별도로 청구를 했습니다.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 이 군 내 컴퓨터도 전산망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산망하고 분리한 상황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 다 지우고 그 팀을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상적인 업무인가요? 음. 저는 그거를 오히려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뭐가 가슴 아프냐면 안보를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 군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 군인권센터에 이 임태훈 소장이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주동이 되었다는 네. 거를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임태훈 소장이 제2의 인권센터 만들려고 얘기했죠.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시민단체인데 네.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윤일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고가 난 사람들이 제보를 받지만 이번 건은 좀 문건이니까 예. 이게 그쪽으로 이게 흘러들어갈 문건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어쨌건 이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딱 보니까 소영무 장관이 마리논 그 유가족들 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 그 소영무 장관을 보조하는 수행하듯이 하니까 이게 저쪽이랑 얘기해서 이게 이쪽에서 터트리는 게 좀 민간에서 터트리는 거니까 물타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느꼈겠구나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자가 발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임태훈 소장이 그 행동한 것도 저는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 장관 수행한 것처럼 그거는 진짜 보이는 온당하지 거예요? 않아요. 이거는 정말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엄중한 내용의 문건을 폭로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마치 정부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무언가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자꾸 보여주는 건 옳지 네.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송영무 장관을 수행했다는 식으로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보면 안 비춰졌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임태훈 소장은 육아